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은데요. 생각하는 힘을 기르면 자연스럽게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행동하는 철학자로 통하는 최진석 교수는 헛말, 헛몸짓을 버리고 새말, 새몸짓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나의 소명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탐구하고 생각하는 힘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7년 전 고향 한평에 학교를 세웠는데요. 동양 철학의 대가, 행동하는 철학자, 사단법인 새말 새몸짓 기본학교 최진석 이사장을 지금 만나봅니다. 네, 동양 철학의 대가, 행동하는 철학자로 통하는 최진석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최진석 교수님이 익숙한 그 호칭인데 네. 요즘 그 새말 새몸짓 기본학교 이사장님을 지금 맡고 계시죠. 야, 어떤 호칭이 편하세요? 워낙 뭐 이렇게 저렇게 예. 다양하게 불리다 보니까 네. 다 괜찮습니다. 아, 예. 예. 그래도 아무래도 그 교수라는 호칭을 제일 오래 쓴 것 같아요. 네, 예. 좀 익숙하시죠. 예, 저한테는 좀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노자 장자 철학의 대가로 많은 구독자들 팬을 보유하고 계신 스타 교수님이시잖아요. 저는 일단 대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 대가라고 해주시는데 네.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대가가 이렇게 되기 쉬운 건가 하는 무슨 생각도 말씀인데? 하고 겸손의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저한테는 좀 아직 과분한 것 같고요. 네. 예, 왜 저는 저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연구자고 네. 예, 그냥 아직 뭐 공부를 좀 열심히 해보려고 매일 결심하는 그 정도 사람입니다. 네. 제가 좀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교수님 지금 처음 뵙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짧은 머리에 아주 은말을 짧게 자르시고 예. 회색 가죽 자켓을 입고 나오셨는데 정말 멋쟁이셔가지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지금 깜짝 놀라. 평소에 이렇게 입고 다니십니까? 예, 평소에 이렇게 입고 다닙니다. 예. 교수님 평소 제가 생각했던 교수님 이미지랑 좀 달라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저는 머리를 이렇게 짧게 한 것도 꽤 시간이 됐고요. 네네. 예, 그래서 제 평소 복장입니다. 네. 행동하는 철학자로 예. 통하시더라고요. 예, 마음에 드십니까? 마음에 듭니다. 네. 만약에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네. 왜 그러냐면은 뭐든지 알고 있는 것이 예. 몸으로 만들어져야 되고 네. 그다음에 세상에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는 또 뭐 실천이라고도 하고 예. 그래서 그 실천을 좀 강조하다 보니까 또 그러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행동하는 철학자라는 칭호까지 얻게 된 것 같은데 네. 이것도 역시 좀 과분하지만 아직 미진한 점이 많습니다. 네. 그렇지만 듣기에는 좋습니다. 예. 사실 철학이라고 하면 굉장히 높게 보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도 싫어, 쳐다보기도 싫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예. 간극이 예. 굉장히 큰데 철학이란 어떤 학문입니까? 철학은 일단 학이 붙으니까 예. 학문이죠. 네. 그다음에 이론이고 예. 어떤 시선이고 어떤 시각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철학은 좀 어렵다. 우리 일상생활하고는 좀 멀리 있는 것 같다. 네. 하는 느낌은 당연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상당히 그 추상화된 관점이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가장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높은 예. 시선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물론 다른 학문을 하신 분들은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책을 쓴 것 중에 탁월한 사유의 시선이라고 있는데요. 네. 그걸 철학이라는 말을 풀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탁월한 또 그것도 추상적인 예. 그런 시선을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가장 높은 데서 본다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은 교수님 그런 말씀도 하셨던데 인간이 신으로부터 이탈한 최초의 사건이 그렇죠. 철학이다. 예. 예. 그 소크라테스 때만 해도 사람들이 다 신탁으로 움직였다는 신의 계시랄지 네. 신의 음성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했고 신의 음성을 전달하는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었죠. 네. 그런데 그렇게 신에 복종하면서 살아보니까 모든 것이 신이 결정한다는 걸 살아보니까 삶의 효율성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는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으로 한번 살아보자 네. 라는 도전이 시작되죠. 아, 사실 그 소크라테스가 사형당한 이유도 신을 가르치지 않고 철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는 신에 복종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면서 네. 인간 자신이 스스로 역사의 주체가 되어보겠다 하는 시도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신으로부터 이탈한 네. 최초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으로 독립한 사건이죠. 예. 이제 그 최초의 철학자를 탈레스라고 그러는데 탈레스가 만물의 기원은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물이라는 이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 태어나는 그 과정이 매우 그 이전과 달라서 네. 최초의 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고 하려면은 신의 계시를 통해서 했거든요. 네, 네. 신의 계시를 받은 어떤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탈레스의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만의 능력, 즉 사유하는 능력에서 나온 네.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라는 이 어떤 통합적인 명제가 인간의 사유하는 능력에서 나왔기 때문에 네. 이거를 최초의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신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네요.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그리고 예. 오죽하면 그 소크라테스가 사형을 당했겠습니까? 네. 근데 말이죠. 사실 보통 사람으로서는 철학을 몰라도 사는데 별로 불편함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왜 우리가 철학을 가까이 해야 하는 걸까요? 또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하거든요. 각성되지 않은 삶. 이거는 살 가치가 없다. 우리는 모두 나를 가지고 있어요. 다 나죠. 네. 그런데 이 나가 나한테 설명되는 나, 나한테 숙고된 나, 내가 무엇인지를 아는 나, 이 나는 내가 누군지 생각도 해보지 않은 나, 네. 숙고되지 않은 나, 나한테 설명되지 않은 나, 나는 사실 나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나들이지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네가 네. 너한테 설명되었느냐 설명되지 않았느냐 여기에는 큰 차이가 있죠. 예. 큰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삶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양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자기를 묻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철학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어떤 모임이라든가 뭐 어디 회사에 입사를 해서도 늘 자기소개를 한단 말입니다. 네. 그 자기소개와는 다른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걸 하자. 원하는 걸 해야 잘할 수도 있고 오래 할 수도 있다. 네. 탁월해질 수도 있다. 그러면 학생들이 전부 고개를 끄덕여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반드시 질문이 나옵니다.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옳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늘 있는데 하고 싶은 걸 찾게 해주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는 청춘 상당히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네. 그런데 저는 이보다 더 슬픈 일을 경험을 했어요. 뭐냐면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 사람인지를 자기한테 물어본 적도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몰라. 네.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자기한테 물어본 적도 없어. 근데 교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과연 나는 나한테 그런 질문을 심각하게 진지하게 던져본 적이 있는가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자기한테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묻지 않은 삶도 일상생활이 있고 네. 자기한테 묻는 삶도 일상생활이 있거든요. 네. 이 일상생활을 놓고 본다면은 이 둘 사이에는 차이가 없어요. 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걸 물어야 되느냐. 이걸 묻는 삶이 일상생활의 크기나 네. 질이 매우 달라진다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것을 물을 가치가 더 커집니다. 네. 예. 이 우리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자기한테 묻지 않죠.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다 가고 싶은지 묻지 않죠. 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자기한테 묻지 않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로 살면서 자기를 묻지 않는 이 일, 이거는 철학적이지 않은 거죠. 네. 네. 자기가 자기를 가지고 살면서 자기를 궁금해하는 일, 이거는 철학적이죠. 네. 예. 네. 근데 철학적일 때 삶의 질과 양이 더 커진다는 거죠. 깊어지고. 근본적인 실존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바로 철학이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그 질문을 던질 때만이 우리는 좀 더 좋은 예. 삶을 살 수가 그렇죠. 있다. 좋은 삶을 살 수 있죠. 우리가 네. 왜 행복하지 않느냐. 예.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행복의 주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묻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해지기 위해선 철학을 해야 되겠네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 철학적이지 않으면은 삶이 뭔가 수고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냥 애만 쓴 거죠. 애는 많이 쓰는데 예. 삶이 재미도 없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자기한테 선명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삶이 좀 오리무중일 가능성이 크죠. 네. 제가 이제 교수님의 강의를 이제 뭐 그래도 여러 편 봤습니다. 예전부터 워낙 그냥 강의를 잘하신다는 평을 많이 들어서. 근데 감사합니다. 그 저는 이게 철학 수업이라면 흔히 생각하는 이미지에서 그냥 어떤 누구의 철학을 바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네.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강의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철학 수업 방식이 좀 남다르다고 제가 느껴졌거든요. 네. 그 남다를 것이 크게는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철학이 이렇게 자기를 움직이게 하는 어떤 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철학이 하나의 이론 구조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삶의 어떤 자극이 되고 예. 어떤 방아쇠가 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되도록이면은 대화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그러고 네, 네. 또 되도록이면은 일상 삶과 연관을 시키려고 노력하고 그렇게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행동하는 철학자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인사드리면서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5년 전이죠. 한평에 예, 예. 학교를 세우셨어요. 예, 새마을 새몸짓 기본학교. 예. 예. 지금 이사장을 맡고 계신데 새마을 새몸짓이라는 게 뭡니까? 새말 새몸짓 하면은 반대말이 헛말 헛몸짓이겠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사람들마다 다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네. 제가 이해하는 대한민국은 피크를 찍었다. 그럼 어떻게 정점에 올라갔다는 정점에 이미 도달했다. 예.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선의 높이로는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도달해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좀 더 다른 용어로 하면은 우리나라는 지식 생산국이 아니라 지식 수입국이거든요. 네. 우리는 선도 국가가 아니라 추격 국가란 말입니다. 네. 우리는 전략 국가가 아니라 전술 국가거든요. 그래서 지식 수입국으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이미 올라버렸어요. 예. 추격 국가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이미 올라버렸어. 전술 국가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이미 올라버렸어. 전략이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아직 전략적이지 않고 네. 아직 지식 생산적이지 않고 네. 아직 선도 국가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미래는 앞으로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지식 수입국에서 지식 생산국으로 올라서느냐.
어떻게 전술국가에서 전략국가로 올라서느냐, 어떻게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올라서느냐, 이 여부가 네. 우리 운명을 결정할 거예요. 이 올라서면 계속 번영할 거고 올라서지 못하면은 추락할 겁니다. 네. 저는 이 공부를 해보니까 후발주자로 출발해가지고 이 선도국가나 전략국가나 이런 지식 생산국가로 거의 올라섰던 나라들이 올라서지 못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추락이 급속히 추락이 되고 그다음에 또 후발주자로서 이 높이까지 올라선 나라 중에 추락하지 않은 나라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올라선 예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도약하느냐 추락하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 셈이네요. 그렇죠. 도약하느냐 추락하느냐 그 기로에 서 있는데 네. 이 기로에 선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엄중한 시기이죠. 네. 엄중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추격국가, 지식 수입국가, 그다음에 전술국가로 살아온 이 시대를 만들어낸 모든 문법과 태도를 헌법짓으로 규정하고 이제 우리가 전략국가, 선도국가, 지식 생산국가로 올라선 그 단계를 저는 새말 새몸짓이라고 네. 규정한 거죠. 거의 다시 태어나는 거나 진배 없는 것 같은데요. 거의 다시 태어나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예. 헛말을 벗고 새말을 한다는 거. 예. 그다음에 헛 몸짓을 벗고 새 몸짓을 한다는 거. 이거는 사실 새로 태어나는 일이죠. 네. 근데 그 새로 태어날 때 무엇이 새로 태어나게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저는 그것을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기본. 예. 그래서 기본 학교라고 그렇죠. 하셨군요. 기본 영어로는 더 필로소피 스쿨이에요. 영어로는 철학학교고 한글로는 더 기본 학교라고 이렇게. 철학이 기본이군요. 그 철학이 기본이죠. 왜 네. 철학이 기본이냐면은 생각이 기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냥 우리 문명 세계는 보이는 것이나 안 보이는 것이나 전부 생각이 만든 거거든요. 네. 우주선, 민주주의, 사회주의, 지하철, 학교, 도시 이런 거 전부 생각이 만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높이의 생각을 하느냐가 자기 개인적인 삶 전체와 자기가 속한 공동체 전체를 결정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구조를 아는 것. 그래서 그 구조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내가 나를 궁금해하는 것. 이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런데 왜 사람들이 탁월해지지 않느냐. 딱 제가 그걸 발견한 게 뭐냐면은 네. 기본이 되어 있으면 인간은 탁월해질 수밖에 없다. 기본이 안 돼 있으면 탁월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좀 바보 같은 질문을 할게요. 사람이 누구나 탁월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탁월한 사람들은 이게 소수 아닙니까? 저는 탁월해야 되는 것. 네. 이것이 저는 인간의 어떤 존재론적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부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네. 바람일다. 여기서 저기로 건너가는 존재. 인간은 자코메티의 걷는 사람이라는 작품도 아시잖아요. 네. 자코메티가 왜 그걸 했을까? 제가 볼 때는 걸어라 계속. 걷다가 죽어라. 멈추지 마라.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간은 건너가는 존재예요. 건너가는 자. 건너간다 어디로 건너가느냐. 항상 더 나은 곳으로. 네. 그래서 헤르만 헤세가 이런 말을 해요.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 이상이다. 지금 이 아나운서님도 지금 이 상태가 아나운서님의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다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지금 현 존재로 현재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음의 상태로 존재. 나는 여기 있는 것이 내가 아니에요. 네. 이 다음에 있는 것이 나야. 이 다음을 향해서 계속 건너가고 하는 것이 이게 인간 존재의 하나의 그 숙명이자 사명이다. 네. 그래서 건너가는 이 일을 부단히 해서 하면은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그것을 탁월함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탁월함이라는 것은 남과의 비교가 아니라 스스로가 나아가는 그런 여정 중에 있는 그렇죠. 거군요. 남과의 비교 속에서는 네. 탁월함이 나올 수가 없고요. 네. 자기 자신과의 비교에서만
네, 네. 자기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했을 때, 그다음에 그 차이를 느끼고 네. 그 차이 너머로 건너가려고 할 때 인간은 비로소 탁월해지거든요. 네. 절대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는 탁월해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 이 새말 새몸짓 기본학교에서는 뭘 배우는 걸까 궁금해집니다. 새말 새모치 기본학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것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학을 많이 하고 네. 그다음에 철학만 하면은 너무 추상적인 사유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추상적인 사유가 같이 있는 것은 구체적인 일을 더 잘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상적인 사유가 같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구체적인 일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거든요. 근데 구체적인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업혁명을 배웁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다음에 이런 산업혁명이랄지 사고 방식은 항상 가장 앞에 있어야 돼요. 가장 앞에 있는 것을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이나 AI를 배웁니다. 블록체인과 AI를 예, 지금 예. 철학학교라고 그러셨는데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그걸 배우죠. 그러니까 그 과목 세게 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운동, 체육을 합니다. 아. 왜 그러냐면은 체육을 통해서만 인간은 아는 것을 몸으로 만들 수 있고 네, 네. 그다음에 자기 자신의 눈을 뜰 수 있어요. 그리고 지력이 개발됩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기본학교에서는 새벽에 일출 산행을 합니다. 등산을 매주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예. 그 이사장님도 같이 하십니까? 예, 예. 아이고, 괜찮으십니까? 힘들어도 아,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굉장히 다부지고 건강해 보이시는군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예, 네. 예. 아, 체육을 또 이렇게 중요시하는군요. 저는 인간의 지적 활동 중에서 네. 가장 중요한 것을 저는 체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보통 그 정신적인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겁니까? 정신적인 것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아. 예. 우리의 몸이 만들어내죠. 정신을 지배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이 몸을 지배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정신이 몸을 지배하는 그 정신은 몸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덕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알게 됐어요. 지덕체가 아니라 체덕지입니다. 아,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해요, 운동이. 네. 예. 그 어떤 학생들이 수업을 받나요? 그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기본학교에 오는 학생들은 뭔가 제대로 살다 갖고 싶은 욕망이 강한 사람들. 스스로가 예. 동기가 있는 분들이죠. 예. 예. 동기가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예. 어떻게 뽑으세요? 근데 지원자들이 많이 있으면 에세이를 2편을 쓰고요. 예. 그럼 뭐 에세이를 보고 그다음에 자기 소개서를 보고 거기서 이제 뽑은 다음에 예. 한 1시간 정도 면접을 합니다. 네. 집단 면접을 해요. 그래서 그 면접을 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선발을 합니다. 학력 학벌은 전혀 안 보시는 건가요? 학력 학벌은 전혀 안 봅니다. 전혀 안 보고 그냥 그때 쓴 에세이와 그 면접으로만 뽑습니다. 자, 6개월 과정이라고 들었는데요. 예. 6개월이 지나고 나면 학생들이 변화하는 게 물론 짧은 기간이지만 혹시 보이시는지 기억에 남는 학생들이 있으신지요? 보입니다. 예. 보입니다. 그때 제일 감동스럽죠. 그러시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학생들 스스로도 자기가 변화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아주 그 보람을 느낍니다. 이 6개월 과정인데 한 3개월이나 4개월 때까지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4개월이나 5개월 정도 이때부터 조금씩 변화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그 결과가 분명하고 네. 가성비가 높은 네. 일 중에 하나가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교육에 투자하잖아요. 그러면은 효과가 반드시 있고 네. 이익이 반드시 있고 그다음에 결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예. 그래서 그 상당히 가성비가 높은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가성비가 높은 일이라고 하시지만은 제가 듣기로 이 새말 새몸짓 기본학교가 학비가 없다고 그런데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이 새말 새몸짓이라는 이 명제 네. 이거 자체에 동의를 해 주시는 분들이 기부를 하십니다. 네. 소액 기부
또 가끔 고액 기부자들도 계시고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이 한 300 한 50분 정도 계셔서 네. 그분들의 기부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비가 없습니다. 네, 네. 그 대신 그냥 처음에 학비 형식으로 100만 원을 내고 예. 성실하게 과정을 다 마치면은 1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주기 때문에 네. 학비가 없는 격이죠. 그렇죠. 얼마라도 내야 좀 책임감이 생겨요. 사람 심리가. 예. 그런데 네. 저는 그런 기부로 운영된다는 것을 항상 강조합니다. 학생들에게. 네. 왜 그러냐면은 기부를 받아서 공부를 했으니까 졸업하고 나서 네. 저는 학생들도 기부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예. 그래서 과정 내내 우리가 기부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죠.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은 어떤 기부 문화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예. 네. 그런 또 깊은 뜻이 있으시군요. 지금 이 새말 새몸짓 기본학교를 설립한 곳이 이제 고향인 한평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거기 뭐 그 건물도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건축 대상도 받은 그런 그렇습니다. 건물이던데 예. 이름도 아주 멋져요. 예. 호전몽가. 장자의 꿈을 얘기하는 거죠. 장자가 자기 사상을 펼치면서 네. 매주 중요한 모티브로 나비를 사용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나비가 장자 꿈을 꾼 건지 장자가 나비 꿈을 꾼 건지 모르겠다는 이 이야기를 호전몽이라고 하는데 네. 제가 그 건물 자체의 컨셉이 도가 철학입니다. 네. 그러니까 도가 철학을 기본 컨셉으로 해서 지었어요. 그러니까 도가 철학의 완성자라고 할 수 있는 네. 장자 사상의 내용을 네. 거기 집 이름으로 지었죠. 예. 그래서 호전몽가라고 짓게 됐습니다. 네. 그 멋진 곳에서 멋진 학생들과 멋진 수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예. 네. 거기서 또 고향 얘기도 지금 제가 그 최진석 이사장님이 또 한평이 고향이시고 사실 태어난 곳은 저 섬이라고 들었어요. 어떻게 자라나서 이 섬 소년이 철학자가 됐는지 그 얘기도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다 돼서요. 예. 오늘은 인사를 드리고 예.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행동하는 철학자, 동양철학의 대가, 사단법인 새말 새몸짓 기본학교 최진석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